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108강 연시상 관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부귀 좋아하죠. 부자 되는 거 좋고 귀하게 되는 거 좋고, 그래서 사주에서도 소위 귀격이다 하면은 부격과 지위가 높아지는 귀격을 주로 상격으로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직업군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부유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특수격 중에 연시상 관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에 시상 평관격을 배웠죠. 시상일이 귀격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관성이라고 하면 이건 정관이에요. 정관. 평관이 아니고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일이 귀격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직제로 본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부총리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격이라고 한다면, 연시상 관성격은 장관급이나 국회의원은 평관성이 강해서 정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장관, 차관 그런 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시상 관성격은 연은 연주에, 시는 시주에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자칫하면은 정관도 2개 이상이 되면 평관 성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이 연시상 관성격에서 피하는 것이고요. 대개 연간 아니면 시간에, 시청간에 관성이 있고 그 관성으로서 격이 이루어질 때 연시상 관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격에서는 정관격이라는 게 있고 평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의 기준은 뭐예요? 일간과 월지, 암장 간의 관계로 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관이 연에 있던가 아니면 시에 있던가, 그리고 그 자체가 용신이 돼야 돼요. 그럼 관이 용신이 되자면은 신강해야 되잖아요. 신약하면은 연시상 관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명조가 신약하면요, 식재관이 문제가 생겨요. 신약하면 식상을 견딜 수 있습니까? 설기당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취할 수 있어요? 관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신강해야 돼요. 신약하면은 취할 수 있는 게 인수나 경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는 거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연시상 관성격이라고 하면은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데 신약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격이 가장 꺼리는 게 뭐냐? 신왕 관세,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왕한데 관이 쇠약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내가 왕하면은 관도 왕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하고 여기에 관성이 있을 때 무게를 달았을 때 이게 대등하면 좋아요. 신왕하고 관도 왕하면 좋아요. 그러면 뭐 운만 따라준다면 못 이룰 게 없죠. 만일에 일간이 약하다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인수가 이 일간을 생해줘야 돼요. 만일에 인수가 없다면은 견겁이라도 있어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일간이 왕하다면은 그리고 관이 약하다면은 이 밑에는 재가 있어야 돼요. 재가 있어서 재생관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일간과 이 관성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운에서 그것을 받쳐줄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 관세도 안 되고 신약 관왕도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 충파를 당한다. 아니 연시상 관성격이 되려면 이 관성이 용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충파를 당한다면은 용신이 깨지거나 병든 거 아닙니까? 그런 용신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 행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시상 관성격에서는 관성이 충파를 당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월간에서 관성을 만나는 거. 아니 이걸 만나면 연시상 관성격이라는 특수격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정관격이나 평관격으로 내격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연시상 관성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시상 관성격이 반기는 건 뭐냐? 신강하고 정관이 연에 있으면은 세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는 1년 1년에 세운 조상 그런 덕이 있다 이거죠. 조상 덕이. 그런 이러한 연에 정관이 있어서 그것이 용신이 되어 있다면 그 집은 벼슬 하는 집이에요. 조상이. 그 맥을 이어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생관은 이런 재생관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여자 아내를 맞아들임으로써 내 관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생관. 아니 현실적으로는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 없으면 되겠어요? 돈 벌어 놓고 그 돈으로 관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관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생해서 신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인상생. 만일에 신약한 상태에서 인수가 통관 역할을 해준다면 그건 살인상생. 여하튼 간에 연시상 관성격은 월지에서 격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격에다 넣어서 공부를 합니다만 여하튼 관에 관한 것은 똑같아요. 내격에서 정관격이나 그런 평관격이나. 자, 제가 두 개의 명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을사, 을유, 경호, 정해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사주는 여기에 해와 사 요것만 달라요.
여기는 의례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의류, 경호, 정에 똑같죠? 대우는 똑같이 갑니다. 의류가 똑같고 연간이 똑같은 음간이기 때문에 대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 경금일주예요. 경금일주의 세력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을경합이 됐는데 을목은 오히려 금의 기를 갖다가 더 강하게 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여기 일목은 뭐냐? 이건 뭐 사중에 있는 경금과 암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까지 끌어당겨 놓으면은 투합이 벌어져서 안 돼요. 두 개의 음간이 하나의 양간을 놓고 서로 내 남자라고 한다면 그건 투합이 돼서 격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 정화라고 하는 정관을 시천관에 놨어요. 그래서 요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시상관 성격이에요. 이 사주는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인격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경금이 6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양인격으로 본다면 이 양인 신금과 합을 해주는 병화가 필요해. 병화가 시천간에 딱 떴으면은 이건 양인격으로 가서 살인상정, 상격에 속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만 여기는 정관이 놓여 있어요. 정관이 이 양인을 감당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양인도 이 사중에 병화가 있어서 암합은 하고 있어요. 병신합으로. 여하튼 간에 이것을 양인격으로 여기서는 접근하지 않고요. 이만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상 관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오미 운이니까 용신운이에요. 좋잖아요. 여기선 인묘운이 흐르니까 희신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슬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급까지 오른 사람의 사주입니다. 운도 좋아요. 용신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용신운이요 희신운이에요. 그게 좋죠. 그런데 요 밑에 사주는 한 글자만 달라요. 한 글자.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는 사유축해서 삼합에 준삼합이 되지만 여기는 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해. 신약하니까 이 관을 용신을 쓸 수가 없어. 신약할 때의 용신이라고 하면은 인수나 경겁이에요. 인수 용신을 쓰느냐 겁재 용신을 쓰느냐는, 인수 용신을 쓸 때는 관살이 태왕할 때, 관살이 많아서 일간이 극을 당할 때에는 인수 용신을 써서 통관자로 써야 돼요. 그럼 살인상생이 되겠죠? 겁재는 언제냐? 재성이, 재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 인수용신 쓰면은 재극인을 당해서 안 돼요. 이럴 땐 겁재용신을 써야만 겁재가 재를 극해서 용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서 국을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신약해서 시에다가
정관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평생을 곤고하게 괴롭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우에는 자꾸 관이 세지기만 하잖아요. 나는 약해지는데 힘든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명조, 사주는 한 글자만 틀려도 천양지차예요. 그런데 시를 모르고 사주를 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를 모른다고 하면 8자에서 2자를 모른다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줄 압니까? 자, 그걸 한번 더 새겨 두시고요. 오늘 연시상 관성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특수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